날아가던 드론이 불길을 내뿜으며 갑자기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세계 최초로 항공기에 레이저 무기를 달아 드론을 격추하는 실험을 진행해 성공시킨 첫 사례입니다. 이스라엘이 공중에서 발사한 레이저로 무인기를 격추하는 실험에 성공하자 뜻밖의 중국에서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중동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드론을 팔아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었는데 그들과 대립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레이저 무기가 드론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중동 국가들의 중국 드론 구매가 위축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드론 굴기의 위세가 등등했었는데 이번 레이저 무기 개발로 그 위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동안의 몇몇 국가들이 함정이나 육상기지에서만 레이저 무기를 이용해 드론을 격추하는 실험을 했지만 이번 이스라엘 실험은 처음으로 비행기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한 것과 그 무기로 공중에서 드론을 격추해 큰 반향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서는 눈의 가시가 됐습니다. 이는 21일 이스라엘의 유명 언론 매체인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국방부가 고출력 레이저 격추 시스템 시제품을 비행기에 설치해 공중에서 드론 다수를 격추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되는데요. 이스라엘 정부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소형 항공기 뒷부분에 장착한 고성능 레이저 시스템 발사 장치에서 레이저가 발사된 이후 목표물인 실험용 드론이 단 몇 초 만에 손상돼 일부 기체가 불에 타면서 균형을 잃고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지중해 상공 3000피트에서 1km 거리의 드론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이스라엘 국방부 연구개발 담당자는 이 레이저 제품이 실전에 배치되면 20km 거리의 목표물도 격추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동 하늘을 점령하다시피 하며 중동의 중국산 무인기 열풍을 일으킨 중국에게 있어 이번 이스라엘 발표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군용 무인기 경쟁이 가속화되는 속에서 중국은 가성비를 앞세워 손쉽게 무인기 무기 수출 시장에 진입해 중동 하늘을 장악했는데 이제는 레이저 무기 앞에 속절없이 당할 위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번 공중 격추 실험에 성공하자 중국 네티즌들은 이스라엘의 성과에 빈정거렸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이스라엘은 전투력이라곤 500 정도의 부스러기 수준이다. 꼬마 병정들 주제에 나대다니 노자가 명령하면 어린 이스라엘은 10분 안에 무릎 꿇고 한 수 가르쳐달라고 빌어야 할 거다. 그렇지 않으면 전에는 몇 분 만에 당했으니 지금은 아마 몇 초면 망할 거다. 참나 나는 순식간인 줄 알았는데 레이저를 몇십 초 동안 비춘 후에야 불이 난 거네. 저 고성능 레이저 무기는 우리도 개발할 만한 성과 같은데 전력이 충분하기는 하냐? 등 열을 올리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한국은 올 3월 무인기 공중정보, 감시관찰, 정찰 분야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중국에서는 군사력 방면에서 한국의 무인기 전력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의 전력 증가는 중국에게도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한국이 미국이 아닌 이스라엘을 택해 무인기를 비롯해 무기 협력을 맺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중국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기술 측면에서 미국에 뒤지지 않으며 가격 측면에서도 오히려 저렴하다는 강점이 있어 한국을 매료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한국은 방산업체에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무인기 사업부터 레이저 무기 개발까지 각국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협력하게 되면 두 국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이미 무인기를 상대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의 원천 기술을 확보해 국산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4년간 243억 원을 들여 만드는 한국산 레이저 발진기는 레이저 무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서 레이저 빔을 발생시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게 하는 장비입니다. 우리나라는 근거리 저속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이미 독자 개발했는데요. 이미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들과 몇 년 내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직접 타격이라는 장점 외에 엄청난 가성비와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발당 수억 원을 호가하는 미사일과 무인기를 단돈 몇천 원에 불과한 전기를 이용해 파괴시킬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kW급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해 1km 거리에서 북한이 사용한 무인기와 동일한 재원의 무인기 격추에 성공시킨 적이 있죠.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레이저 무기로 한반도를 수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이 무인기 레이저 개발 사업에 두각을 나타내자 중국 언론은 한국과 이스라엘의 경제, 군사, 지리적 위치까지 상세히 비교하며 누가 더 중국에 위협적인가를 보도하고 한국과 이스라엘의 우열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국력 우위 비교는 2019년 이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요. 통신왕에서 보도자료를 보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미국의 우방국가로서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양국 모두 의무복무제를 추진하고 있어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쟁이 많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 GDP의 30% 이상을 국방비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국방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강국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이러한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드론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의 무인기 전략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특히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방산 무기에서 다양한 선진 기술을 보여주며 군사 강대국의 면모를 보여주는 한국이 동방의 이스라엘이 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경제 규모나 인구수로 보나 한국에 비할 수 없다면서 이스라엘이 비록 중동에서는 무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과 어깨를 맞대고 있는 한국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다시 말해 한국의 이웃들이 너무 강해 약한 이웃들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이 맞수가 되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한국은 어쨌든 동아시아라는 우등반 그룹에 있는 나라이고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열등반에 들어간 셈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이 처한 지리적 위치가 이스라엘보다 더 열악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한국이 이스라엘보다 국력이 월등히 높다고 말했는데요. 만약 한국이 동아시아라는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중동에서 태어났다면 패권을 장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KF-21 보라매 전투기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6세대 전투기가 개발될 가능성이 열렸는데요. 전투기의 핵심은 스텔스 기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이저 무기의 탑재 유무에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저 무기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공격하므로 그 어떤 무기도 대응이 불가능한데요. 또한 중력 영향 없이 직진하기 때문에 운동역학적 탄도 계산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5세대 이하 전투기는 광속 특성을 갖는 레이저를 탑재한 6세대 전투기에는 적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레이저 무기 장착을 위한 연구의 속도를 가하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나라 6세대 전투기에 공대공 레이저 기술까지 탑재한다면 아시아 최초로 공대공 레이저 무기를 보유하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레이저 무기 개발 상황을 보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핵심 기술로 남아있던 레이저 무기는 현재 지상무기로 편입되었는데요. 이것은 이미 레이저 무기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 또한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리 없이 상대를 저격할 수 있는 레이저 총을 중국에서 개발해 스타워즈가 현실화되었다며 좋아했는데요. 간단히 재원을 설명하자면 구경은 15mm로 중량은 AK-47과 거의 동일한 3kg이며 레이저 사격은 1000발을 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리 없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빔을 사용한 듯 박력 있는 사격 소리가 나지 않으며 스텔스성이 우수하다고 홍보했는데요. 동력 또한 요즘 스마트폰에 쓰이는 충전식 리튬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개발하자마자 중국 언론에서는 전혀 치명적이지 않은 무기라고 보도할 만큼 그 용도가 코미디를 방불케 합니다. 레이저 총의 개발자에 따르면 이 레이저 총의 위력은 소리 소문 없이 800m 떨어진 대상을 까맣게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레이저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도 나지 않기 때문에 사격 지점을 모르고 마치 사고처럼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에 중국 정부 문서에 따르면 항해 집회에 사용되는 불법 현수막을 태우거나 시위대에 머리카락이나 옷에 불을 붙여 사고사로 위장하는 용도에 쓰인다고 발표해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음엔 대단한 무기를 발명한 것처럼 떠들어댔는데 막상 위력을 보니 맞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웃겨서 죽는 것 같았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레이저 총의 한정당 가격은 1,500만 원이나 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레이저 총의 개발을 착수하는 기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그저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무기를 만들어 놓고 있으니 이스라엘의 레이저 공대공 격파 소식이 중국은 달가울 리 없는데요. 한국과 이스라엘이 협력하여 다가오는 수년 안에 우리나라도 한국산 공대공 레이저 무기가 개발된다면 한국의 군사력이 앞으로 얼마나 증강될지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